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표준어 사종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 두 개 이제 두 강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 표준어 사종 원칙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칙에 해당하는 암기 위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표준 발음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앞쪽 의문의 변동 부분에서 거의 다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뭐 처음 이렇게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국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방향을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 표준어 사종 원칙이 분명히 제1항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번 자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나팔이 있고 나발이 있습니다. 물론 나발이라는 말도 있고 나팔이라는 분명히 말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나발이라는 것은 옛 관악기 중에 악기 중에 하나인 나발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있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즉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뀌었고, 바뀌어서 나팔꽃은 분명히 맞지만은 나발이라는 말도 있고 나팔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발꽃이 나중에 나팔꽃으로 바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꿀팁 부분을 보게 되면은 칸과 간이라는 구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나오고 있는 칸, 간이 나타나고 있겠죠. 요거 하나 신경을 써두시면서 보도록 하고, 그 185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5항이 되겠습니다. 5항으로 가게 되면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말은 원래 강낭콩이 되는데, 이 말은 원래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강남콩이 맞습니다. 자, 원래 강남콩에서 온 말이지만은 사실 이게 어원 의식 자체가 불분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 플러스 사월세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틀렸죠. 원래 월세는 표준어가 분명히 맞지만은 사글세라는 말로 되었을 때는 사글이 맞습니다. 왼쪽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좀 잘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6항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자, 거기 제6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생일이라든지 주기에 해당하는 돌은 리을 기억의 받침이었지만은 여기 지금 돌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돌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요 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었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이고, 이거는 이제 한글 예를 들어서 뭐 500돌 이런 것처럼 어떤 큰 규모의 이제 행사라든지 그럴 때 이제 분명히 이게 사용이 되었는데, 굳이 이거와 이거를 굳이 의미를 나눌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요걸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없애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그대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186쪽에 다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을 보게 되면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는 두째로 한다라고 해서 12째, 22째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을 좀 잘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항으로 가게 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좀 편하느냐, 187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다만 다음에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라고 해서 양염소 쥐가 있습니다. 양염소 쥐에만 앞쪽이 수가 아니라 시옷이 들어가는 수, 그걸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수로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모음으로 가게 되면 제8항에서 껑충껑충 요거 잘 나타나고 있겠죠. 분명히 모음조와 형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으로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지금 안 맞습니다. 하지만은 깡충깡충을 표준어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 오뚜기 요거 기억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오뚜기 요거 기억을 잘해 두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다만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 부조가 있습니다. 부조 요것도 역시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해서 삼촌 그 다음에 뒤에 나오고 있는 사돈과 삼촌까지 거기까지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9항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흔하게 나오는 예가 되는 것이고 암기를 좀 잘해 두셔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은 우선 표준어가 4개가 되고 틀린 표기는 지금 낙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4개가 표준어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냄비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 역시 남비가 맞는데 요게 냄비로 이제 굳어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사실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것이 남비가 있으면 아가 있으면은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냄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것이 우리 앞쪽에서 다 했습니다. 앞부분에 의문의 변동에서 이 모음 역행동화 했었는데 이게 일부 지역에서 사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모음 역행동화는 사실 흔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것은 사실 발음상 피할 수 사실 그런 없는 발음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게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발음하다 보면 분명히 피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이제 냄비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비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맞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발음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분명히 맞겠죠.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학교라든지 호랭이가 아니라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역시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분명히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호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고기가 아니라 괴기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아비가 아니라 사실 앱이라고 발음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 단어들은 이 모음 역행동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도 이 적용된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붙임 1번과 붙임 2번까지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역시 11항과 지금 그 다음에 11항에 나오고 있는 것들 역시 그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을 해서 발음이 바뀌어서 굳어진 형태를 지금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나오고 있는 구려와 구려라든지 이런 것들 표준어 틀린 표기들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2항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12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우시라든지 위시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다만 1번이라는 것이 있겠죠. 다만 1번. 우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우선 190쪽에 나오고 있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요거 우선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1번으로. 다만 1번이라고 해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위 짝이라고 나오고 있죠. 역시 된소리 앞이니까 위가 되겠고 위쪽도 역시 마찬가지 쪽이라는 된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센 소리니까 역시 위가 나오고 있겠고 위층 많이 나오고 있죠. 층, 치읓이 거센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다만 2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위에 대립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사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오고 있는 웃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 두 개, 웃 어른과 웃 옷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웃 옷 같은 경우는 위도선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옷이 있고 위가 있고 이건 위아래 대립이 분명히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바지 있죠, 바지. 바지는 아래 옷이 되겠고 이 위에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와이셔츠만 입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패딩 이런 점퍼 같은 거 하나 입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아래 옷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셔츠 있죠.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윗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옷은 뭐가 되느냐? 옷은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점퍼는 어떻습니까? 점퍼는 아래 위에 대립이 없죠. 위에 점퍼 입는다고 밑에 바지에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점퍼를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가장 바깥에 이 상의에 걸치는 코트라든지 점퍼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웃돈이라든지 웃어른이라든지 웃옷, 네, 거기 기억을 해두시고, 예를 들어서 돈과 어른도 어떻습니까? 어른의 위아래 대립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가 있고 뭐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있다고 하셨을 때 이 60에서 80 굳이 어른을 또 위아래로 나눌 필요는 없죠. 이분들이 모두 다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네, 웃어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3항, 네, 그 구가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 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로 발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준말과 관련해서, 그리고 15항으로 가게 되면은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역시 다 암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5쪽으로 가게 되면은 195쪽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던과 든이 나오고 있죠. 던과 든. 던이라는 것은 과거, 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라고 해서 선택 나열에 해당하는 거 역시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의 규정도 역시 마지막은 뒷부분들은 전부 다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서 단어 그냥 암기 위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98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뭐 고어해서 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 네, 뒤에 건너뛰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크게 설명할 부분은 네, 없거든요. 만약에 뭐 어원이라든지 공부 학습을 하시다가 네,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 네, 질문방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기 질문반에 간간히 올라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네,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서 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거기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네, 215쪽이 되겠죠. 215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네, 그 215쪽에 나오고 있는 7항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우리 앞쪽에서 다 했는 내용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7항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의문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을 때 저희 교재 1권 앞쪽에서 7항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을 건데 네, 요거 하나 신경 써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의 발음인데 받침의 발음도 역시 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헛받침과 겹받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하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6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요거 다 겹받침입니다. 앞쪽에 했던 것도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 적용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6쪽을 보게 되면은 제11항 다만이 나오고 있죠. 다만을 보게 되면은 얼거나라고 해서 네, 얼거나가 아니라 얼거나가 되겠습니다. 발음 나올 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요거 하나만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얼거나가 네, 발음입니다. 얼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뒤쪽에 12항 같은 경우에는 히읗, 거기 보면은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거센 소리로 되는 어떻습니까? 네, 축약과 관련된 것으로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13항, 14항까지 쭉.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 14항 있죠? 네, 218쪽에 제 14항을 보게 되면은 요거 제가 그때 겹자음 할 때 갑시가 있지 않습니까? 몫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도 앞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 영대소에 해당하는 갑이 네, 비읍 시옷이라는 이 갑이 뒤에 형식 형태소 즉 이 모음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었을 때 1번, 2번에 해당하는 겹받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번, 2번이 되겠죠. 1번은 그대로 두고 2번이 어떻습니까? 2번이 그대로 뒤로 연음이 되겠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었을 때. 하지만 이게 2번이 시옷이 오지 않습니까? 시옷이 뒤로 넘어갈 때는 이 시옷은 어떻게 발음 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된 소리로 제가 발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넋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넋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골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갑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업서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다 시옷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된 소리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9쪽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네, 음의 동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뭐 자음동화라든지 국의 음화가 되겠습니다. 자음동화도 제가 그때 그 음운의 변동에서 자음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네, 구두방에서 만난 오남이라든지 첫 번째 비음화 조건, 네, 이응, 미음이 리을을 만났을 때, 즉 뭐 엄마를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만 바뀌는 어머나 종로라는 게 있었었죠. 종로를 보게 되면은 이응 플러스 리을이 되겠습니다. 즉 이응, 미음 중에 이응이 만나서 뒤에 리을을 만났을 때 앞은 그대로고 뭐만 바뀐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네, 이런 비음화에 대한 네, 조건도 여러분들 많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25항부터 27항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다 앞쪽에 음운의 변동에서 다 살펴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제29항이라고 해서 223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역시 음의 첨가라고 해서 이것도 사이소리 연상할 때 네, 여러분들 했던 내용이 되겠죠. 뭐 합성어든 파생어든 크게 관련 없이 반몸 이로 시작하는 즉 이, 야, 이, 여, 이, 요, 이, 유에 해당하는 그 니은 첨가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네, 기억을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224쪽을 보게 되면은 꿀팁 부분이 있습니다. 꿀팁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점이 있고 두 번째 점이 있는데 두 번째 점에 글자 하나가 없죠. 요렇게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지금 네. 그 뮨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요거 한 글자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뮨 그렇게 하나만 넣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뒤에는 역시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마자 표기도 죄송합니다. 저기 그 표준어 네, 그 사정 원칙도 역시 마찬가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옳은 표기와 옳지 않은 뭐 표기라든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아무래도 이제 어휘 위주로 이제 단어 암기 위주로 학습이 상당히 좀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발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네, 음운의 그 변동 부분에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네,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쪽에서 만약에 이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은 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단어 위주로 네, 학습 위주 많이 해 주도록 하시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어원이 궁금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질문 남겨주시면 댓글 네, 답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준어 네, 사정 원칙은 네, 여기까지 우선 네,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시간에 네, 다음에 이제 강좌에서는 네, 그 로마자와 네,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고전 문법, 이 고전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문학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네, 그 뒤에 다시 고전으로 잠깐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에는 로마자와 이제 외래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대로 2권 네, 진국어 2권에 해당하는 현대화 그다음에 문학, 네, 고전 문학으로 문학 파트로 바로 넘어가면서 문학 뒤쪽에는 비문학이 있습니다. 그 비문학까지 역시 최대한 빨리 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학습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네, 로마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